자, 가운데 먼저 볼게요. 오른쪽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왼쪽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서련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저희 드라마를 위해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에서 안대범 역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여기 이쪽 준비하신 쪽에서도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그만큼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연출을 하게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작품 하고 나서 좋기도 했지만 저는 예전에 늘 촬영장에서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원작을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이거 저한테 CCTV 달아놨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너무 제 얘기같이 재밌었고, 그리고 이걸 읽은 사람들도 또 비슷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현 씨하고도 얘기했을 때 자기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공감을 했고, 또 여름이라는 캐릭터가 와 진짜 이거 내 얘기 쓴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 또 제가 그동안 연기했던 캐릭터들은 뭔가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스토리에서 할 말은 다 하는 씩씩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마침 이 인물의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스토리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속에 여름이가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가 아는 감정인 것 같고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감독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름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설현 씨와 닮았다고 느끼셨는지 들어볼까요? 여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남들이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또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여름이가 이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쉼을 선포하고 자신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정도를 계속 일만 생각하다가 한 1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도 나같이 이런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여름이를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매번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만의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 작품이 트레이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 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우기도 빠듯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촬영할 당시에 이 대본이 들어왔는데 대사가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사 총량의 법칙을 지켜내기 위한 더없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끌리기도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 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작품을 봤었을 때에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의 그 시점에서 제가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이 충족이 되는 작품인가 아닌가를 좀 많이 따져보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사실은 그 속에서 뿌듯함도 느끼지만 피곤함, 좀 지친 모습도 있었을 텐데 그 지친 모습을 대리만족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수줍음 많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문점도 많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안대범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주축은 아무래도 이 캐릭터 자체의 순수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파업을 선언하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온 여름이에게 그 순수함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과 이 대범이란 캐릭터와 임시완 씨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몇 % 정도일까요, 감독님? 감독님에게 지금 답변을 넘기고자 감독님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좋아요. 못해서. 네. 닮은 부분은 100% 닮았고요. 닮지 않은 부분도 100% 있어요. 그래요? 네. 50% 그러면 100%가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굉장히 순수한데요. 네. 대범이 일상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있다고 치면 임시완 씨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는 것도 이 세상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노는 분이에요. 논다는 게 그냥 어떤 놀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 낚시를 하면 낚시, 촬영을 하기 전에도 그 시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채워서 보내는 걸 보고 이분은 왜 매사를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꽉 채워서 살까 깜짝 놀랐어요. 순수함도 100%인데 열심히 사는 것도 100%다. 예, 심지어 일주일에 촬영이 하루밖에 없는데도 굴에 내려와서 숙소를 정해놓고 살았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면은 싱크로율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어서 좀 감독님께 여쭤보면은 사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두 배우 얼굴만 봐도 힐링 드라마 그 자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설현 씨와 시완 씨의 조합을 생각해 내신 건지 캐스팅 비하인드를 들어볼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합을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하늘이 도와준 거였고요. 만났을 때 느낌은 두 분 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을 할 때 매번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는 하는데 똑같은 기쁨을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두 분 다 거의 처음 만나다시피 해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하고 비슷했고 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것도 저한테는 중요해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설현 씨 아까 내성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줍음도 있는데 자기 안에 속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 안에 생각과 감정을 다 얘기해주는 모습이 되게 여름하고 닮았다고 생각했고요. 시완 씨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어요.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첫날 너무 놀래가지고
예, 대범의 순수함의 극대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대범의 순수함의 극대화가 시원 씨다. 그리고 설현 씨의 솔직한 모습이 친구가 되게 충분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6개월간 구례, 곡성, 남해 등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6개월 정도를 지방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지방 촬영을 갔을 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본 속에 나오는 정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딱 맞는 장소를 고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장소들이 사실적이고 예뻐서 놀랐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드라마를 찍으면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힐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한적하고 예쁜 마을에서 촬영을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굉장히 힐링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계셨잖아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나 뭐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집이 구례 쪽이어서 구례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첫 촬영을 하는 한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벚꽃 씬이 꼭 필요해서 이제 첫 촬영하기 전에 사전 촬영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벚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씬을 찍는데 정말 그게 연기를 하지 않아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오케이가 나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들어보면 임시완 씨는 사실 촬영이 아닌데도 구례를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가서 뭐 하신 걸까요? 일단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촬영 반, 휴식 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본분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지방에 촬영이 없을 때에도 장기로 좀 있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넉넉한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면서 그 주변에 영화관이 있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종합운동장 구례에 종합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헬스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야외 카페 이런 또 자연 좋은 곳에 카페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본도 좀 보면서 그래도 심심하면은 이제 촬영장 놀러 가서 뭐 찍나 그냥 쓱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도 은근히 좀 시간이 잘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그곳의 주민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숙소 근처에 뭐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사러 나갔는데 뭐가 시끌시끌하길래 주변이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촬영팀이 또 있어서 그참에 또 구경도 좀 하고. 감독님 처음에는 왜 쉬는 날에도 여기 와 있나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내려가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좀 부담됐어요. 내려오지 않았으면 왜냐면 일주일에 스케줄이 하루를 짜면 너무 미안하니까 이게 이유가 아닌데 바쁘신 분일 텐데 왜 여기 와 있을까 했는데 저랑 이렇게 예를 들어 구례를 이제 커피를 들고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구례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영장도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오시고 특별히 매니저가 옆에 이렇게 케어를 하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네. 그 말씀 중에 아무도 못 알아봤다라는 얘기는 기자님들 좀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시완 씨? 그래도 재량껏 굳이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드라마 자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동화가 됐다. 요 정도를 표현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설현 씨랑 임시한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설현 씨는 이제 배우로 새 출발한 뒤 이게 첫 작품이나 사실상 첫 작품인데 이제 임시완 씨가 또 아이돌 출신 배우로서 되게 자리매김하셨잖아요. 좀 그 선배께 좀 조언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작품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임시완 씨는 이제 비상선언에서 약간 눈빛 광기로 약간 주목을 받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어떤 포인트에 재미를 두고 시청자들이 보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완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걸 그렇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서로 배우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또 오빠가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현장을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의지를 많이 하고 믿고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의 안대범 역할을 하면서 좀 그런 사람들을 상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막 뭔가를 하지 않는데도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이 되고 그 사람이 옆에서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휴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이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을 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만약 여름이처럼 1년 동안 좀 인생 파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건 드라마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요리를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게 제 버킷리스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리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굉장히 자신 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요리한 거야 맛있게 먹어라고 자신 있게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리에도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뭐 한식일 수도 있고 뭐 양식, 중식 많은데 좋아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한식을 제일 좋아하고 한식을 제일 못합니다.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게 요리다. 네. 그리고 우리 임시완 씨의 버킷리스트 한번. 저는 시간이 난다면 일단 여기 우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촬영장 중에 한 군데였던 남해 같이 바다가 예쁜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버스킹 같은 거를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언제쯤 실현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곳곳에서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정처 없이. 두 분의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신기합니다. 감독님 버킷리스트 있나요? 저는 촬영 안 하고 쉬는 거. 그게 사실은 쉼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죠. 이윤정 감독님 하면 좀 따뜻한 감성 연출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미술, 음악 등 좀 디테일한 연출을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좀 연출을 하시면서 주안점을 두신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감독님?
드라마의 생생함이나 드라마의 어떤 소구력을 가져온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장르물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뭐 일일 연속극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하면서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드라마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설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비비크림 정도 바르는 너무나 노메이크업. 제가 오늘 얼굴 보고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옷도 그렇고 제가 찍다 이 옷 좀 안 입으면 안 될까 그래서 옷을 추가를 했는데 옷도 낡은 옷으로 한 두세 벌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입고 메이크업도 노메이크업으로 하고 이제 본인이 사는 어떤 행동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원 씨가 구리에 내려와서 살아준 것도 사실은 다큐멘터리처럼 찍고 싶다라는 거에 저는 내심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주셔서.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장소, 촬영 이런 것들이 아름답긴 한데 이게 예쁘게 찍으려고 예쁘게 찍은 게 아니고 연기를 예쁘게 하려고 예쁘게 한 게 아닌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설현 씨나 시원 씨 되게 예쁘시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표정이 예쁘고 행동이 예뻐서 예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어떤 걸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예쁜 게 아니라 풍겨 나오는 것이 왠지 우리가 보고 예쁘다고 이상하게 느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었잖아요. 커피 프린스 1호점, 하트 투 하트, 그리고 지즈 인 더 트랩. 두 분은 이제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설현 씨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감독님은 정말 연출자로서도 정말 훌륭하신데 정말 좋은 분이셔가지고 제가 너무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작업할 때 정말 좋고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연기를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꾸며내서 이렇게 보여야겠다라고 연기를 하는 것보단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연기를 하면 그 찰나를 포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여야겠다라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연기를 하기만 하면 돼서 오히려 편하게 작업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종종 이렇게 사적인 대화도 나누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대본에 추가를 해주셔서 정말 캐릭터가 저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셔서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녹아들 수 있게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네요. 임시완 씨는 어떠셨나요? 감독님께서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줍음도 많으시고 순수함도 간직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글을 쓰시기도 하고 연출을 하시는데도 모니터링을 하실 때 어떤 수줍은 씬이 있으면은 연기를 하는 저희보다 더 수줍어하시고 때로는 슬픈 그런 씬들이 있으면은 연기를 하는 저희보다 더 감정이입을 해서 더 슬퍼하시고 저희보다 감정씬을 하는 저희보다 더 막 울고 그러신 적도 계시고요. 또 우회적인 모습도 계신 게 이렇게 수줍음 많아 보이시는 분께서 웃으실 땐 또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거나 유쾌한 씬이 있어야 될 때 감독님이 저 멀리 모니터링 하실 때 모니터실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은 오케이가 안 나도 이건 오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웃음도 시원하게 웃으셔서 그런 반전 매력도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김설현 씨하고 임시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설현 씨께는 아까 10년 정도 일하다가 1년 정도 쉬면서 많은 걸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좀 어떻게 뭘 얻으셨는지 궁금하고 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임시한 씨는 그 김설현 씨처럼 쉬는 시간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면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시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좀 어떠셨는지도 막 궁금합니다. 처음 쉬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도 뭐 어떻게 쉬어야 할지 사실 처음 쉬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몇 달을 보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점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뭐 클라이밍도 시작해보고 꽃꽂이도 배워보고 그림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또 안 가봤던 장소도 가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내 의견이 없고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소한 문제도 친구들이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뭐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었구나. 나는 커피를 이런 맛을 좋아하는 편이었구나.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런 색을 좋아하는 편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를 알아가게 되면서 저의 의견도 생기고 또 저를 알아가면서 저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정말 나도 나의 미래가 좀 기대된다. 이런 설렘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길게 휴식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쉬었던 때를 기억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 제가 하고 있던 직업과 떨어지게 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더 키워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면 앞으로 이걸 원동력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연기를 꾸준히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작품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껏 작품을 7작품, 6작품, 7작품 정도 계속해서 쉼 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까지 쭉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동력 자체가 저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막 민낯으로 촬영했다고 자연스럽게 촬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촬영하면서 좀 특별했거나 좀 좋았던 편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하면 어떤 분들이 이 드라마 보셨으면 좋겠는지 추천하고 싶은 시청층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셔서 정말 거의 노 메이크업에 정말 옷 같은 것도 정말 제가 입던 옷을 가져가서 다 촬영을 했거든요, 거의. 그래서 정말 저 자체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헤어 메이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얼굴을 만지거나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나 헝클거나 이런 장면에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묶이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삶에 치여서 지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나 또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드라마에 강아지도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출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 찾아가려고 이제 여름이가 인생 파업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내가 행복할까, 진짜 하고 싶다는 반대 의미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를 찾아가는, 근데 답이 있지 않다는 걸 이 드라마 과정을 겪으면서 머리 안에 좋은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답이 아니라 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이것도 답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예, 그렇고 촬영장에서 이걸 제가 약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한 6회 정도 됐을 때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대사가 긴 씬이었어요. 근데 여름이 자리에 누워서 봄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한 3-4장 정도 되는 대사를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겼어요. 그래서 어머,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대사 NG가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범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배우들이 대부분의 대사 NG가 없었고 여름은 특히 그때 한 번 빼고 없었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왜냐면 대사를 또 매번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리액션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맥락을 다 놓치지 않고 다 해냈던 게 제가 여지까지 겪었던 현장 중에서는 제일 조금 특이했던 점이었었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임시완 씨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청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요즘 사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는 바쁘지 않으면 어느덧 누군가에 비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필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쳐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를 정도로 늘 바쁜 것들이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꼭 좀 그 휴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켠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그 휴식, 마음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남들이 맞춰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내 행복을 위한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 드라마 11월 21일 9시 20분 ENA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쉼표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곧 나오게 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보시고 나서 나랑 비슷하네? 내 얘기 같네? 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1월 21일 GDTV 시즌 그리고 ENA 채널에서 첫 공개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쁜 사진과 따뜻한 기사 남겨주시면 이 드라마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굿은 날씨에 오늘 제작 발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